아침부터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빌리학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빌리학교에 귀한 가정과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과 육신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를 지나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께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빌리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학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등과 다르게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 많아서 초등보다는 조금 더 짧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빌리의 의미는 다들 아시죠? 희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주기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다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포로된 자들이 많습니다. 교육의 포로가 되든 스마트폰의 포로가 되든 아니면 내 외모의 포로가 되든 이렇게 포로가 돼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우리 아이들이 그 자유 속에서 공부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학교가 이름에 맞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도록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빌리학교는 기독대안학교입니다. 작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기독대안학교라는 것은 이제 기독성이 가장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떤 선생님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분명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반드시 기독성,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 가치관을 먼저 세우고 나서 진정한 의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배경과 바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안입니다.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현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빌리학교 비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서로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책을 통해서 진정한 원지식을 학습하겠다라는 목적을 갖는 것이죠. 제가 주빌리학교에 처음 왔을 때 우리 학교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한 분들은 다 낭만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들 낭만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때 설교 제목을 대안학교는 낭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낭만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낭만은 꿈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남들이 가는 그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크게 낭만이 없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밖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세상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분위기가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것처럼 낭만이 있는 사람들은 꿈이 있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법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대안교육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의 그 지식의 수준이 못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질문하고 학습에 있어서도 혹시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 학기에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또 수업을 만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개념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개념과 또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학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교육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는 학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요소들도 많고 문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지도함에 있어서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고등 아이들이 되면 또 초등 때와는 다른 사춘기적인 모습으로 부모나 교사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저희가 먼저 또 단호함으로 부모님과 학교가 같이 맞춰서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교라는 것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학교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주빌리 학교 아까 제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포로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되게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괘씸하다라고 여기시고 어떤 그 문제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신약에 와서도 우리의 뭐 교육적인 측면이나 아이들의 인격적인 측면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측면이나 계속해서 아이들을 포로가 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좁은 관점과 작은 그 좁은 메타인지 속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단짝 친구만 사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얼매이게 되고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학습이든 간에 우리를 얼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빌리는 그것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학교 학생들은 좀 더 그렇게 갖추어진 그런 틀에서 이제 너희가 좀 나와서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살아있는 질문과 책을 통해서 과연 너희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빌리 아까 그 띠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새로운 가정이 한 가정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는 4가지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에 대한 회복입니다. 창조하신 이를 알아야 세상을 창조하신 이를 알아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에 따라서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면 물질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 아니면 우리가 외적인 것에 의해서 살아가면 외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이나 이미지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창조하신 이가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나를 지은 목적을 알게 되면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좋은 인간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회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대에는 왕들이 땅을 점령할 때마다 자기의 형상을 목재나 돌로 해서 막 세워놨잖아요. 왜 세워놨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여기가 내 땅이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내 땅이라는 영역의 표시였고 두 번째로는 그때는 뭐 온라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왕이 누군지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거기 지역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형상을 세워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에 초점에 맞춰서 우리는 또 아이들을 학습하고 교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기독교를 떠나서 공동체와 나, 그러니까 사회와 나 사이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발견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어떤 성공이 공동체에 기여해야 되고 나의 성공과 나의 바람이 사회에 기여해야 되고 국가에 기여해야 된다는 이러한 점들이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심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나 사이의 회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상과 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 중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고등쯤 되시면 우리 아이들 대안학교에 보내면 혹시 사회 적응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아까도 제가 초등 때도 말씀드렸지만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 아이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결코 적응 못하는 아이들 아니고 오히려 앞서가고 뭔가 절제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를 다스릴 줄 아는 아이들, 다스림 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때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빌리 이제 중고등은 이제 비전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 학교.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세상, 자신에 대한 회복을 이뤄가면서 진정한 비전을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물론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그릇 안에서 고민을 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처럼 비전학교 아이들은 우리가 만들어준 이 거룩한 분위기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분위기 안에서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생각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이제 책으로 교육을 하는데 저는 책에 이제 원지식이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대원에 가서 이제 교수님들의 수업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뭐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신대원의 탁월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주시면 좋은 강의를 내가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싶어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느낀 그 벽은 책 한 권이 제일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뭔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책 한 권에 분량만큼의 내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요약된 거를 설명해줘야 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준에서 설명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어떤 책 한 권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교과서는 더 쉽고요. 그렇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폭과 맥락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최근에는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것에 대한 어려움 저희가 2년 동안 해보면서 좀 느껴서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자라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수업도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개념을 또 알려주고 또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지식을 습득해야 권위가 생깁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유튜브나 어떤 SNS에 떠도는 그 정보나 지식들은요, 그 권위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수로 우리가 권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는가,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말했는가가 중요한데 원지식이 아니고서야 그런 것들을 습득한다라고 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성경에서 김순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 별로 권위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총신대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권위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권위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이보다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이처럼 원지식, 가장 먼저 그걸 누가 생각해서 말했는가, 누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의 이제 저자이신 최승필 그 선생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읽기 능력을 갖추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읽기 능력과 지식 습득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이들의 역량과 성장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 고등에 이제 아이들이 중등 때 책을 열심히 읽다가 지금 열심히 또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진로 쪽으로 나아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공부하는 걸 보면 치고 나가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했을 때 읽기 능력을 갖췄을 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 늦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한계가 있죠. 시간과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부모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아이들 중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아이에게 물론 제가 관계적으로 뭔가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스칼의 팜세를 소개해주면서 여기에 너가 고민하는 게 다 담겨있다. 한번 읽어봐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걸 읽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팜세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파스칼이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굳이 김순규 목사가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수학자였던 그 파스칼이 이성적으로 고민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읽기 능력을 갖추는 것,
우리가 특히 중등 과정에서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과 함께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비전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다음 학기에 옮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로 가게 되면 조금 수업 시간도 좀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50분 수업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갖추고, 그리고 좀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다 보면 초등과 시간을 맞추거나 교실 사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이 선배로서 또 배려하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물론 그것이 아이들을 성장시키지만 또 가서는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계속 세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같이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빌리 학교 교기는 항상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등 때도 했지만 혹시 이거 자주 보셨죠? 교복에서도 보셨고 의미는 다들 아시나요? 네.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주빌리 크리스천 스쿨 우리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물 뭐라고 했죠 제가? 동물? 네, 사자입니다. 어흥 사자, 라이언. 네, 왜 사자일까요? 사자가 있을까요? 유다의 사자입니다. 네, 유다의 사자는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승리와 그리스도인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상징과 의미를 갖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JCS는 주빌리 크리스천 스쿨이고요. 그 다음에 MMXV 이거는 이제 그 로마식 표기로 우리 주빌리 학교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2015라는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메아, 이거는 도미누스 주님은 일루미나치오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메아는 영어로 미, 나의, 약간 마이, 나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배움을 주시는 그 빛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 때 설명을 못했는데 이 나무는 뭘까요? 맞아요. 역시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상징은 뭘까요? 영원함입니다. 영원함. 네, 우리 아이들이 영원에 속한 아이들로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세상 속에서 항상 시대적으로 일정 기간에 요구되는 그 학습과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영원에 속한 아이들로서 무엇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아마 초대 교장 선생님께서 올리브 나무까지 또 인내와 끈기를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는 어쨌거나 그 회복적인 초점을 갖추고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 과정에 가면 물론 우리 이따 부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자기주도를 통해서 진로를 선택하든 진학을 선택하든 그것에 세팅을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도울 것이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저는 되게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면 되게 아이들을 위하거든요. 항상 모이면 아이들 얘기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비전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 선생님들을 믿고 또 학교를 믿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교육과정 우리 부장 선생님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love for cooking, so I dream of And I'm standing here to introduce myself about what 셈이랑 비트는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주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독서로 요즘에 교육 방향을 바꿔서 아이들이 독서 위주로 책을 많이 습득하고 또 그것을 읽어 나가면서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체득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결국에는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뭐 좋은 점수를 받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역량 중심 교육을 한다라고 들었을 때 가장 와닿았던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뭐 중고등 시절도 포함해서 또 대학교를 가고 20살이 넘어서 또 30대가 되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본인이 스스로 일단 세워져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건 새로 다시 다른 전공들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우리가 가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을 때 더 많이 뭐랄까요 무릎 꿇지 않고 본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중학교 때 대학을 준비할 때 본인의 비전을 딱 정해가지고 가는 학생들 별로 없고요. 실제로 대학교를 가서도 반수와 재수가 너무 많아졌고요. 또 그냥 하나 전공만 하는 친구들도 없어요. 이중 전공도 하고 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5번 바꾼 친구도 있거든요. 오수를 한 게 아니라 학교를 5번 바꿨어요. 그런 친구들 또한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요즘에는 또 직장도 평생 직장은 없죠. 직장 가서도 또 다른 직장을 갖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20대 20살 딱 됐을 때 내가 좋은 대학에 정점을 찍는 거 그게 사실 목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고3이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바로 서든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습관 훈련과 자기주도 학습 또 다른 인성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 중에 많은 대다수 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습관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또 좋았던 것은 이 학교가 가정에서 얼마만큼의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교구나 라는 것도 너무 와닿았어요. 여기서는 가정 예배 매일 드려야 되고 또 부모님과 살아있는 대화를 하셔야 되는 하부루탕 또 이제 독서 집에서도 학생들과 책을 읽는데 사실 여기서 함께 읽기라는 것은 초등의 수준에서의 그냥 책을 읽어주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 배운 거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하고는 조금 다른 함께 읽기를 진행하셔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영어 부분에서 라즈 우리 계속 듣기와 말하기를 해야 되고 또
따로 독서 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물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것들이 가정에서 그것들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부분들과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잘된 학생일수록 제가 봤을 때도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혹은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저희가 굉장히 하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 딱 주고 자 우리 해야 될 거 한다. 사실 이런 부분보다도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이 일단 모든 것을 계획해야 돼요. 물론 저희가 커다란 틀은 주지만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표 계획하고 또 내가 그것이 잘 됐나 점검도 하고 또 안 됐으면 또 바로 바꿔서 수정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학기 말에 얼마만큼 나의 성적, 내 역량이 올라갔는가 이런 것들도 점검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표를 혹시 대학교처럼 학점 이수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간표도 수강 신청 기간이 있어요. 왜 일반 학교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시간표가 딱 확정이 돼서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면 저희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 기간이 있고 수강 철회 기간이 있고 수강 정정 기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내가 이번 학기 동안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학기 초에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 기간들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가 계획을 실행하면서 자신들이 공부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걸 정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선생님과 함께 구술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책을 잘 이해했는지 그래서 저희는 너무너무 그 구술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지 않고요. 아이가 잘 들었는지 아니면 그거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책이 말하는 게 다 답은 아니야 하고 너의 생각도 물어보고 또 선생님 생각도 알려주면서 무엇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하는 그런 과정들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도 점검, 저희가 소논문을 받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 책들을 읽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문제들을 접해볼 수는 없을까? 열린 사고를 가지고 논문 형식의 페이퍼를 제출하는 과제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익혀 나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2번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 이제 소논문을 열심히 이제 머리를 막 쥐어짜서 했다면 조금 더 다른 자유 형식의 과제를 또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학생들이 뭐 그림으로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발표나 이런 것들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또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조금 바로 이제 좀 같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 인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인성이 좋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등 때 인성이 너무 다르고 우리 아이 너무너무 예뻤는데 중학교 딱 들어와서 뭔가 좀 그죠? 우리 집 애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저희는 여기 이제 입학하면 학생들을 12년 동안 보게 되는데요. 1학년 때 너무 예뻐요. 3학년 때 더 예뻐요. 하지만 이상해요. 고1 때 되면 또 다른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고3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던 고3이 졸업할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동안에 또 부단히 노력했던 것들 또 이 학생이 고민했던 것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갔는가를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공부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애들한테도 잠깐 얘기해요. 수학 뭐 안 해도 된다고. 네. 인성이 바르지 않다면 이걸 배워서 뭐에 쓰겠느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아까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한 기독교 베이스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또 도덕적인 면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대안학교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것은 뭐랄까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에 대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학생이 분명히 중학교 1학년 입학해서 졸업할 때 그 변화된 모습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두웠던 아이가 밝아지고 몰랐던 그 지혜의 수준이 더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께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고민의 시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분명하게. 왜냐면 우리는 사회와는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이죠. 죄송해요. 제가 포인트를 하나 넘겨야 되는데 말을 하느라 포인트를 안 넘기면서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표를 넣어놨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여기 잘 안 보여서 저희가 책자를 보시면 책자에 조금 더 화질이 좋은 사진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상하다 싶으실 거예요. 저희가 대학교처럼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는 개별 시간표 한 명의 시간표가 아니라 저희 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넣어놓은 시간표거든요. 여기에 고등학생까지 넣어드리면 정말 복잡해서 착한 마음으로 중학생 시간표만 담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저희가 이런 거예요. 애들이 아까 수강 신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월요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1교시 때 예배를 다 같이 드려요. 그 다음 2교시 때가 지금 3줄이 들어가 있어요. HRNW라는 영어 수업과 자기지도 7학년, 자기지도 8, 9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학생들이 본인이 그 2교시 때 영어 수업을 들을지 아니면 자기주도를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학년에 맞는 또 자기가 선택했던 과목에 그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실별로 들어가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교시 때도 태권도를 선택한 친구들은 태권도를 수업을 듣고 그것을 하고 싶자 하지 않고 자기주도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친구들은 자기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 6교시에 저희는 SOT 영어 교육이 있고 SOT도 이제 저희 중학교이니까 졸업한 학생들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SOT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주도를 선택해서 다시 그 수업에 들어가게 되고요. 7교시의 디베이트 수업은 전체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베이트는 고2, 고3 학년은 하지 않아서 여기는 중학교 시간이기 때문에 디베이트 전체 한다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8학년, 8, 9학년, 8, 9교시에는 8교시의 영어, GRNW 시간과 중국어 수업과 자기주도 시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골라서 아이들 수강 신청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지금 제가 이렇게 월요일 시간만 얘기했을 때도 자기주도 한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저희는 어쨌든 살아있는 자기주도 시간에 독서하는 거를 살아있는 책을 우리가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저희가 이 교육 철학은 샬롬 메이슨이라는 교육학자의 이론에서 기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냥 책을 읽고 우리가 이거 이렇구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 전반적인 왜 이런 책을 쓰게 됐고 또 이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런 책을 썼으며 이 책을 읽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습득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지식이 아닌 지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독서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고전문학이나 자서전 정말로 이 책에 통달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구술 테스트를 하면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아이들의 수준으로는 고전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애들이 수준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그럼 도대체 자기주도 시간에 어떤 살아있는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지식을 나눠야 될까 고민한 것이 낮장짜리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바인더에 보시면 학생들이 비전학교 자기주도 독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이렇게 막 책을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저희들 사실은 막 읽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비전학교 자기주도 독서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좀 추천 독서들을 좀 정해서 학생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거 앞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책을 좀 그러니까 너무 고전을 어려워해서 그럼 너희들이 좀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가져와봐 했거든요. 너무 수준이 낮아서 네, 너무 재미 위주와 흥미 위주의 책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도대체 내가 이걸 읽으면 저 행복은 하겠다. 그렇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이 쓱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그렇다면 우리 기준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나마 좀 이 정도는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진 않고요. 저희가 학년마다 좀 기준은 다르지만 첫 번째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2번씩을 해야 돼요, 과목별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선생님이 정해준 리스트에서 좀 골라본다면 두 번째 고를 때, 책을 고를 때는 좀 학생이 그런 위주로 좀 한번 골라봐라 해서 좀 약간 자율성을 조금 챙겨주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이 저마다의 물론 수준은 좀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자기가 수준을 좀 올려나가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좀 나아가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필수 과목으로 저희 지금 5개의 세미나 수업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문학, 인문사회, 자연과학, 그리고 세계관, 진로. 물론 시수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도 너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어떤 우리가 교과서를 하나 정해서 막 지식을 다 주입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 말 그대로 세미나 저희가 한 권의 책을 정해서 그걸 읽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뭐 학생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정리도 해보고 또 어떨 때는 프로젝트 뭐 발표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 하고 플러스 지혜적인 부분들을 선생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세미나식 수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과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언어 수업 분과 언어 쪽에 지금 과목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세미나 수업이 있고 또 중등 어휘, 고등 어휘 이것은 사실 수업은 아니고요. 어휘 책을 가지고 학생이 자기 주도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높여나가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 수능 국어 원래 없던 수업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수능 국어 공부를 또 해야 되겠다는 어떤 선생님들의 논의가 또 있어서 없는 수업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문과 서평은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건데 저희가 지금 독서를 한다고 해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그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돼요. 지금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이 쓰는 편지라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의 글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분명히 기억 니은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의미라든지 내용이 이게 나한테 말하는 것이 맞는가 약간 좀 의미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구술 테스트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명히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말의 앞뒤가 달라요. 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구술할 때도 한국어 구술인데도 저희가 첨삭 아닌 첨삭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구술을 하니까 이제 학생이 어떤 뜻에서 이걸 썼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었다면은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지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명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구술 테스트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데 정말 선생님들이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문과 서평은 이제 과제 형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것도 매 달마다 어떤 그 기간 안에 학생들이 글을 써서 제출을 하면 첨삭도 해주시고 중간에 다시 좀 써서 올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지식분과 사회과학, 수학, 디베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과목마다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미나 형식이 있고 또 자기주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미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고 지혜적인 부분으로 이제 토론도 하고 뭔가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자기주도 시간에는 사회와 과학 분야에 있는 아까 그 리스트에 있는 책들 중에 골라서 본인들이 이제 나아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 아이들이 또 이제 한국사가 너무 또 필요한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3하고 고등은 또 사회 과목 중에서는 또 한국사 과목을 고르도록 좀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고1이 사회가 또 너무 약하다는 또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또 선생님도 너무 고민이 많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통합사회 과목까지도 만들어서 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은 분명히 벗어나 있진 않고 큰 틀은 세미나와 자기주도가 분명하게 있지만 저희가 학생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너무 같은 교사이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또 본인들 또한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또 공부를 더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저도 너무 감동스럽고 또 거기에 덧붙여 애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따라와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또한 그렇게 준비를 하시니까 아이들도 할 수 있다라는 또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분명히 어렵다고 많이 이제 투덜투덜 집에서 이제 하겠지만 가정에서는 반드시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은요 세미나 형식은 아니에요.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국정 교과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고 사실 제가 여기 왔을 때 저희 학교의 목표가 1.5배수로 수업을 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아직까지 거기에 막 도달하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수준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저희가 자기주도가 너무 많은 상황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애들에게 좀 보편적인 수준을 좀 강요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좀 그게 조금 미지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중3을 맡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지금 1학기 때 중 3학년 1년 과정을 끝냈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아이들은 정말 어렵다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네, 뭐 저희가 큰 틀은 또 그렇게 잡았지만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사실은 정말 많은 시간들을 또 투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저만 투자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네. 학생들도 거기에 좀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부모님들 역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막 해라 하면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해야 되고 뭔가 그래서 저희가 주빌리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로 공동체적인 마인드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특기 수업 분과에 저희가 체육, 예술, 뭐 전공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은 아까 시간표에서도 보셨듯이 태권도 수업이 있는데 학생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태권도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처음 입학하면은 2%까지는 좀 필수적으로 딸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지금 지하학교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태권도를 하다 온 친구도 있고 편입을 했더라도 전혀 예를 들어 1학년 3학년 때 들어왔는데 갑자기 태권도를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마다 기준을 좀 다르게 두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팀 스포츠와 개인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축구와 농구, 승마, 농구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또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건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체육을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왔을 때 뭐랄까요? 여학생들이 농구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많은 깨달음을 또 얻었어요. 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 저 사실 막 공부할 때 이렇게 오면은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피해 다니는데 막 애들 막 아니 막 이러면서 막 농구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주 대단한 거.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장점들이 또 있다. 그리고 또 예술에 저희가 미술 시간 또한 있어가지고 미술과 창의미술 또 음악은 너무 이제 오케스트라 다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니까요. 미술과 창의미술 같은 경우에는 미술은 이제 선생님이 지도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 어떤 수업을 할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창의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초반에 저희 이번 미술 시간에 이런 거 할 거예요. 본인이 계획해가지고 하는 미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보는 저희가 사실 컴퓨터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장문이나 서평이 과제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수강 신청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술 테스트 또한 아이들이 독서한 거 정리하는 것도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온라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애들이 잘 수행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저희가 컴퓨터 학점을 이수했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 수업 보니까 아까 이제 발음 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월요일 날 첫 번째 비전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한 주간 또 아니면 이 월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혜 말씀 암송, 지금은 이제 교리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저희 지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아침마다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 훈련을 갖고요. 또 비전 캠프는 저희가 학기 초마다 1박 2일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접하고 학생들과 이번 학기 동안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결단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게 애들 정말 귀찮아하거든요. 저는 제가 또 고1 담임인데 말씀을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네. 초등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중학교 때 너무 잘 해왔는데 이제 늙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점점 뭔가 그런데 어머님들도 너무 이제 잘 해야 될 게 또 뭐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지혜를 습득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암기를 빼고는 교육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혜 말씀 한 줄짜리 지금 교리는 조금 더 긴 것도 있지만 그 어떤 부분들을 내가 암기하면서 그걸 내 몸에 체득할 수 있다는 그 교육 자체만으로도 저는 꾸준하게 이걸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고1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잘 되고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부모님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것을 같이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관 세미나는 저희 아까 이제 오셨던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성경에 좀 집중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도 중등과정, 고등과정 중에서 1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이 내가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다라고 갖고 왔을 때 저희가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또 안 읽으니까 근데 읽어야만 하니까 경건의 시간 이용해서 계속 읽고 이거 나가는 반이 있대요. 그렇게.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마다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걸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경 읽기를 같이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꼭 같이 하자라고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 자율봉사 진도 동아리가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각종 행사 참여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행사 참여, 자율보다는 사실은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는 사실 적극적으로 필수 참여예요. 그래서 저 이런데요 저런데요 사실은 정말 부득이하면 인정을 해주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학교 행사에는 그 분명한 목적과 어떤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봉사, SOT 티칭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SOT 졸업한 친구들 한해서 본인들이 뭔가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작년에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한다면 함께 해서 자기 후배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요. 지금 뭐 청소라든지 뭐 급식당원 같은 것들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님들 진로 많이 아마 관심 많으실 텐데요. 진로 세미나는 아까 세미나 형식의 수업으로 진행을 또 하고 있고, 또 RS 에듀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 학년마다 이제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이제 뒤에 저희 준비된 자료들을 보시면 RS에 비해서 어떤 이제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 자료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진로 세미나 때 어떤 것들도 하고 있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이제 또 진로 선생님께서 이제 애들하고 상담도 같이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겠는지, 또 이거는 애들하고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과도 상담을 하게 되니까요.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진로 특강도 있고, 또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 박람회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요리, 보드게임, 생활체육부, 풋살, 농구, 영문, 영상 이렇게 6개 동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매번 다른 거예요. 학생들이 저희가 자기들이 원하는 동아리 신청해서 개설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기 초에.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더 있었는데 좀 탈락된 게 있어요. 저희가 근데 왜냐면 충분한 이제 확보한 계획들이 또 필요하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많이 좀 신선하게 우리 애들이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리는 매주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동아리하고 이제 창체 시간을 이제 격주로 운영하게 됩니다. 네, 학사 일정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학사 일정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는데요. 그 자료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정에 넣는 거는 사실은 이제 평가, 저희 이제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것들인데, 개학을 하면 어쨌든 비전 캠프 1박 2일의 기간들이 있고, 입학식 이후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주간이 2주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저희가 왜냐면 수강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강 신청도 하고 또 철회도 하고 정정도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2주 동안 내가 이번 학기 동안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어떤 계획과 이런 목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쭉 계획한 대로 한 학기를 나아가면서 저희가 중간평가 기간과 자기평가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안 되어 있으면 권면도 하고 엉덩이도 때리고 하면서 이제 계획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잘 지도하고 계시고, 자기평가, 중간평가 기간에 대해서 선생님들 중간에 이 학생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중간에 성적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정리해서 부모님들께 공지를 해드려요. 그래서 부모님들 그런 것들 관심 가져서 읽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또 피드백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중간에 어떤 그런 수정한 부분들을 잘 거쳐 나가서 자기평가가 흔히 말하는 기말고사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평가 기간에 학생들이 저는 뭐 이런 거 배웠고 저런 거 배웠고 해서 잘 수정의 기간들을 거쳐서 최종 점수가 매겨지게 돼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이게 나중에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받아보실 성적표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과목당 평가가 2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평가, 하나는 교사평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평가 기간에 본인 스스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또한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의 내용을 적어주셔서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보시기엔 또 이렇게 이런 면들이 있었구나를 같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 하고 싶지 않지만 여름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부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미달되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뭔가를 또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여름학교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름학교 나와서 학생들이 그때 좀 미수행했던 것들도 좀 채워나가고, 아니면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좀 뭔가를 제공하는 시간들도 하고요. 그래서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수행된 것들을 채워나가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열어달라고 신청을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개설해준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중고등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좀 긍정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도 사실은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밑에 학교 행사들을 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학교 가족 행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별에는 밤, 엄마 다녀올게요, 주빌리데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되는 행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들 또 이제 초등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저희 엄마 안 왔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네, 부모님들 함께 참여해서 재밌게 그날 하루를 좀 아이들도 유익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나머지 이제 소풍이라든지 체험학습, 체육대회, 뭐 탐방들, 캠프, 뭐 토너먼트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만 하고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구장창 아주 그냥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행사들이 매달 막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귀찮을 정도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사 일정, 저희가 연간 일정들이 공지가 되니까요. 부모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학사항 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중학교에서 고1까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원 자격은 당연히 신앙교육에 동의하는 가정. 부모님이 신앙심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에 동의가 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 분들이 저희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오늘 오신 분들에게 입학 원서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또 입학 원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작성하셔서 또 직전학교 생기부 첨부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면접 시간을 갖고 또 면접 본 다음에 저희가 체험학습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입학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등 같은 경우에 체험학습이 5일로 잡혀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교류도 해보고 수업도 들어보면서 내가 여기 정말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쓰진 않았지만 당연히 비용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혹시 책자에는 저희가 8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6년도부터는 이제 10만 원으로 이제 비용이 인상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비용에는 이제 학생이 5일 동안 참여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이제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그런 수업에 필요한 이제 뭐 프린트나 어떤 수업 교재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쓰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 접수, 여기 학교 오셔서 방문 접수 해주셔도 되고 또 우편 접수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해서 이메일로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학생이 원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체험학습 기간도 없고 저희도 면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학생이 저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하여서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제 그 학생에게 입학 허가서를 보내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기도하고 잘 준비하여서 결단해서 이제 모든 일들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입학금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처음 입학하게 되면 입학금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이긴 하지만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주신 입학금과 또 월마다 주시는 교육비를 가지고 우리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 입학금 500만 원, 둘째 자녀의 경우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월마다 지금 현재 74만 원의 교육비를 받고 있고요.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학급 운영비나 또 마켓 운영비, 마켓이라는 건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점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간식거리를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기 옆에다 또 붙여놨는데 저희가 또 우간다 아동을 후원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지원이 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급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구매할 부분들이 있었을 때 바로 매번 그걸 또 부모님들께 걷는 것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학급 운영비로 걷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급식도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루에 2,000원 단위로 급식비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온라인 학습 라즈나 이제 이런 개정비까지 해서 월에 5,000원씩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사 일정에 포함되는 체험 학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또 청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선생님들도 계획들을 하시겠지만 정말 최소한 정말 이 행사를 할 때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하려고 최소한의 비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또 이제 교재비가 또 따로 또 청구가 돼요. 저희가 교과서로 이용하지 않고 이제 뒤에 보시면 저는 교재들 독서해야 되는 책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따로 또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본인이 여기 계산되어진 거 보면 한 학기에 한 10만 원 정도 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이 아이패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데 혹시 가정에 다 아이패드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핸드폰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올해 그러니까 매년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지금 학사 일정 가운데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컴퓨터 이제 그런 그 작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학사 일정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많이 아직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직은 좀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아이패드를 사보세요. 저희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희가 나중에는 좀 노트북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패드가 아닌 다른 것을 좀 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패드가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마다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아마 가정에서도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잘 쓰는 학생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아예 그냥 뭐 아이패드는 있지만 뭐 이제 인터넷 자체를 조금 이제 저희가 제한을 하던지 그래서 아무튼 좀 지혜를 좀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미정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일단 상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저희가 따로 회의할 때는 그냥 좀 사양이 낮은 문서용 노트북을 이용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걸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확정된 부분은 없고 저희가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저희가 또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저희 초등하고 상관없이 저희 기준에 맞게끔 뭔가 좀 확정되는 대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장학금이 저희가 되게 많대요. 장학금을 제가 받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학생들이 장학금을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니까 형제 장학금, 또 목회자 선교자 장학금, 또 성적 장학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적이라는 것은 시험 봐서 점수가 높은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습관 훈련이 저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학생이라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통틀어서 이제 성적 장학금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준들은 나중에 질문 따로 하시면 그때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교육청 등록은 되었죠. 인가를 받지 않아서 아직 저희가 소득 공제가 대상이 되진 않아요. 교육비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염두에 주시고 지원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잘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한 가지 네. 그 언어 수업 분과에서 네. 영어는 따로 설명 안 해주셨는데요. 네. 영어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앞으로 가서. 네, 맞아요. 자, 아까 국어만 설명드린 것 같네요. 자, 영어 같은 경우에도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SOT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SOT는 지금 1038 레벨까지 해야 이제 졸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전 이제 중고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까지 1038 레벨을 다 졸업하고 오기를 원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SOT를 중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회화 수업과 RNW, 독해어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거 하기도 너무 벅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SOT 빨리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지금 중3에 거의 없는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게다가 근데 저 봤을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인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아이들이 또 가정에서도 뭔가 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서 많이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이번에도 선생님들이 또 고민하셔가지고 SOT 기준도 또 이제 좀 운영 기준에 대해서 좀 강화 버전으로 지금 또 애들이 지도하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게 초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SOT 정말로 많이 대화하고 많이 읽어보고 또 SOT는 사실은 책도 분명히 있는 수업이지만 저는 가장 좋은 건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는 수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영어가 싫어서 수학을 선택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런데 저는 여기 학교 와서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영어 원어민 선생님 만났으면 저 진짜 엄청 많이 피해 다녔거든요. 옛날에 원어민 선생님이 저한테 하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거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기 학생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못한다고 평가를 받는 친구조차도 원어민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게 어려운 친구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문화권에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 아이들이 뛰놀면서 그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저희는 중고등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회화 수업과 RNW, 이제 독해, 이제 작문 이런 것들 수업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마스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이제 회화 수업과 RNW 수업 같은 경우에는 RNW 리딩 앤 라이팅 수업인데요. 저희가 옆에 GHI라고 해서 저희가 수준별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학년별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먼저 봐서 원어민 선생님들 모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영어 담당 선생님 모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레벨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독해와 어법 같은 경우에는 초급은 중학교 3학년이 필수 수업으로 지금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중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 중에서 이제 1년 동안 진행해서 이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신청하는 학생들. 그래서 SOT가 졸업이 되고 학생들이 좀 더 공부하고자 한다라면 저희가 따로 계정을 이제 열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필수 수업으로 들어가 있고 중학교 3학년은 선택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중학교에도 중학교 3학년도 한 명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지금 열어달라고 신청을 해서 지금 수업을 또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영어 수업 공단은 그렇게 설명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강조해 드리자면 저희가 시간표에 넣는 수업들이 상당히 좀 진행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은 학생 본인 반에 수학이 너무 약해서 뭐 쉬는 시간에 자기주도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강 시간이신데도 수학 시간들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지금 중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수준이 낮은 친구들, 공부가 좀 더 필요한 친구들은 따로 빼가지고 또 따로 수업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표에 없는 수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업이 저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믿고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혹시 질문, 박수까지.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네. 아니, 저는 중학교를 가게 되면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아, 네. 그 부분에 설명 좀 부족한 것 같고 입시 중에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취업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뭐 유학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 네. 일단 입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하고도 많은 얘기들이 나눴고 지금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들이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수능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아까 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고등 수능 국어라는 이제 과목들이 생긴 것처럼 저희가 입시를 하고 있고 또 고등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도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모의고사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국영수 이제 메인 과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탐, 바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국사가 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제 지정된 학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국정국가서 이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5배수의 또 선행학습까지도 조금 가미해갖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렇게 과목들을 따로따로 배정하시고 또 세미나에서도 사실은 그 수능에 관련된 고등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가미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다룬다거나 수능에 나오는 이제 그런 지문이나 작품들을 다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은 수업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이들이 습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습관 훈련이라는 건 사실 애들이 그걸 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정에서도 그걸 해주시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초등부터 시작해서 저희 중고등 1, 2, 3, 중학교 1, 2, 3을 이렇게 습관 훈련들을 진행하면서 이 어려운 것들을 가정에서 해서 그것이 몸에 체득된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아이들 모의고사를 보고 등급 같은 것도 봐도 고1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등급, 4등급 뭐 혹은 어쩔 때는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공부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등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저희가 수능하고는 상관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학교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런 습관 훈련들 이런 것들을 저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좀 잘 해줘서 학생들이 정말로 책을 읽는 거 이 책을 읽는 부분도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능에 나온다고 어떤 누가 알려줘서 그걸 해요. 근데 책을 읽는 능력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어떤 다른 교재나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읽어서 내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일단 입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해주신 진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예체능 진로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저희가 사실은 사교육은 허락이 되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예체능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교육위원회도 있어가지고 그걸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특히 저희 반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보컬 진로라든지 발레 전공하고 싶다고 해서 한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아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저희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2시 반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쪽 이제 학원으로 가게끔 양해도 해줬어요. 그래서 학점 인정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 과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평가를 어떻게 할지 먼저 미리 좀 소통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예체능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 지금 오시진 않았는데 아시는 학부모님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비전학교에서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열릴 계획이 있는지. 열려 있고요. 지금 이 자료를 좀 보시면 또 책자에
책자에도 해외 이동 수업에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비전학교 교육과정 페이지를 보시면 해외 이동 수업이라고 해서 이게 사진 4컷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어제 교장선생님한테 12시 넘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단 미국으로 지금 방학 때마다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교류를 하고 저희 원래 그 설립자이신 장가람 목사님하고도 계속 소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던 것이 이제 일본의 그 레자이나 이제 여기 캐나다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분명히 갈 수 있는 방향이 열려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책자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